네,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TPU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TPU가 무엇이고, TPU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TPU를 제 성능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한번 다뤄볼 거고, 코랩이라는 플랫폼에서 TPU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한번 같이 다뤄보겠습니다. 그래서 TPU라는 이름을 들어보긴 했지만 얘네들을 제대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잘 이해가 안 되셨던 분들이 이 강의를 보시면 꽤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번개장터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일을 하고 있고요. 캐글 코리아라는 페이스북 그룹 운영을 맡고 있는 김태진입니다. 자,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많은 분들이 대부분 인공지능 AI라는 키워드를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이 인공지능이라는 것으로 되게 다양한 일들을 할 수가 있는데 자율주행 자동차라던가 요새 많이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이미지의 그런 특징을 추출해서 합성을 하는 뭐 이러한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사람들 보통 사람들이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되게 의료 데이터들도 많이 다뤄볼 수 있어요.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잘 되지 않았지만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졌죠. 이런 것들이 되게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딥러닝이라는 기술 때문인데 이 딥러닝을 해야 될 때 꼭 필요한 장치 하나가 있습니다. 정말 꼭 필요한 장치 하나가 있는데 바로 이렇게 생긴 GPU라는 장치죠. 이 GPU란 장치는 본래는 원래 그래픽 작업이나 영상 처리 혹은 게임을 할 때 이제 자주 사용했던 장치인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많은 다양한 연산 처리에 사용이 되고 특히 딥러닝 연산에 사용이 많이 돼서 요새는 GPU라고 불리기보다는 제너럴 퍼포즈라는 수식어가 붙은 GPGPU라고 많이 불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딥러닝을 시작하시는 많은 분들이 그래픽 카드를 어떤 걸 사야 될지 이제 커뮤니티에서 많이 여쭤보신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대체 딥러닝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그래픽 카드를 구매를 해야 되나 한번 알아봤더니 실제로 다양한 그래픽 카드들이 존재하죠. 되게 다양한 가격대로 존재를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몇백만 원이 넘는 그래픽 카드는 일반 사람들이 구매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타협을 해서 이렇게 10기가 VRAM 아래에 있는 그래픽 카드를 많이 구매를 하시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정도 그래픽 카드만으로도 느 정도의 튜토리얼은 이제 다 돌릴 수 있을 정도이긴 합니다. 사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 그래픽 카드로 튜토리얼 정도로 완료를 하신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딥러닝을 조금 해보자라고 해서 캐글 같은 사이트에서 경진대회를 참가하려고 봤더니 어, 캐글에 있는 대부분의 데이터가 요새는 트렌드가 엄청 용량이 엄청나게 커지는 현상이 발생을 했어요. 예전에는 이렇진 않았는데 요새 갈수록 트렌드가 이렇게 두 자리 혹은 세 자릿수의 기가바이트의 용량을 가지거나 그뿐만이 아니라 요새 나오는 그런 대부분의 모델이 그 용량, 그 크기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정말 이러한 데이터와 이러한 모델은 솔직히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8기가 정도의 메모리를 가진 GPU로는 학습이 오늘 안에 끝나면 다행일 정도로 네, 사실 버겁죠. 이런 데이터를 다루는 것이. 그래서 우리같이 엄청 가난하고 이렇게 돈 없는 사람들은 정말 이 딥러닝이란 걸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한 우리들에게 어느 정도의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이 TPU라는 리소스입니다. 이 TPU는 텐서 프로세싱 유닛이라고 해서 이제 구글에서 개발한 장치입니다. 뭐 이 장치가 얼마나 대단하겠어라고 생각이 될 수 있는데 실제로 정말 엄청난 성능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보이는 이 V3 버전의 TPU는 현재 나와 있는 가장 최신 버전의 TPU입니다. 420 테라플롭스의 128기가라는 메모리를 가지고 있어요. 아마 지금 현존하는 단일 딥러닝 연산기 가운데서 가장 높은 성능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장비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면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죠. 그런데 이 장비는 코랩이나 캐글 같은 플랫폼에서 일정 시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가형 그래픽 카드에서는 학습이 힘든 큰 용량의 데이터나 아니면 큰 용량의 모델도 충분히 이 TPU를 가지고 학습을 진행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커뮤니티에서도 이제 많은 그런 질문들을 봤었는데 TPU가 좋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TPU 학습을 시도를 해보신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사용해 봤을 때는 GPU보다 TPU가 훨씬 느리던데? 이런 질문들을 많이 이제 접했습니다. 그래서 이 TPU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이 TPU가 대체 어느 정도의 성능을 가질 수 있는지를 한번 보여드리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이제 제가 직접 학습을 진행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버트 베이스 모델이고요. 총 파라미터 개수가 1억 개가 넘죠. 그리고 인풋 벡터 사이즈를 220의 길이로 했을 때 똑같은 로우의 길이를 가지고 비교를 했을 때 GPU와 그리고 TPU V3의 차이가 약 25배 정도 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냥 대충 눈으로 봐도 성능 차이가 엄청나다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죠. 그렇다면은 대체 이 TPU를 어떻게 하면 이렇게 TPU가 가진 최대한의 성능을 끌어낼 수 있는지 이제부터 그 방법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TPU를 이해하는 가장 첫 번째 스텝은 TPU가 어떻게 동작을 하고 어떤 환경으로 동작을 하는지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TPU를 검색창에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이 TPU라고 이렇게 세 글자로 딱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수식어가 따라 붙게 돼요. 무슨 TPU라고 이렇게 수식어가 따라 붙게 되는데 보통의 사람들이 그거를 이제 잘 보지 않으세요. 처음 보시는 분들은. 근데 그 수식어가 사실 엄청 중요한 수식어예요. 그래서 그거를 먼저 이해하는 게 일단 이 TPU 자체를 이해하는데 첫 번째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GPU 머신이 있어요. 일반적인 GPU 머신이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딥러닝 학습을 한다고 했을 때 보통 이렇게 나오는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메모리에 데이터가 올라가 있고 그 데이터가 GPU랑 이렇게 데이터를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학습이 되게 되는데 그때 데이터가 지나는 통로는 이 메모리 버스나 PCI 버스라고 해서 물리적인 버스를 통해서 데이터가 이렇게 전송이 되게 돼요. 그런데 한번 상상해 봅시다. 이 일반적인 GPU 머신이 이렇게 둘로 나눠져서 그냥 랜선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어떠한 특징을 지니게 되냐면 이 데이터는 기존의 물리적인 버스로 연결이 돼서 이렇게 주고받게 되는 거라고 하면은 이러한 경우에는 데이터가 네트워크 전송을 통해서 주고받게 될 것이죠. 실제로 TPU는 이러한 특징을 지니고 있는 학습 장치예요. TPU는 실제로 물리적으로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지 않고 따로 떼져 있어서 독립적인 하나의 IP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컴퓨터가 이 TPU로 네트워크 전송으로 학습 명령을 내리면서 이렇게 데이터가 주고받으면서 학습이 되게 됩니다. 네트워크 환경에서요. 자, 이렇게 딥러닝 학습을 할 때 데이터가 이렇게 네트워크 환경에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이러한 특징 때문에 TPU를 그래서 클라우드 TPU라고 말을 하게 돼요. 실제로 TPU를 검색을 해보시면 이렇게 클라우드 TPU라는 플레임으로 많이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클라우드라는 특징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클라우드라는 이름을 알고 계시는 게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이 클라우드라는 속성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이렇게 컴퓨팅 리소스와 그 다음에 딥러닝 연산기가 물리적으로 분리가 돼서 작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얘들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딥러닝 학습이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사실 이렇게 지금 VM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컴퓨터를 말하는 거고 지금 TPU와 이 컴퓨터가 서로 분리돼 있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학습이 진행이 되는 거죠. 우리가 VM에서 그러니까 컴퓨테이셔널 그래프가 딥러닝 모델이에요. 딥러닝 모델을 정의를 하고 이제 TPU랑 연결되어 있는 이 호스트, 그러니까 TPU에는 서버가 사실 안에 내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서버로 어떤 명령을 보내게 되냐면 내가 가진 이 정의한 모델과 구글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있는 그런 데이터셋을 같이 이제 정의를 해서 보내면 그냥 단지 VM에서는 TPU를 통해서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진행해라 라고 명령을 보내게 돼요.
그러면 이 호스트에서 보고 이렇게 그 데이터와 그 다음에 TPU를 가지고 학습을 진행하고 결과만 우리한테 보내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떠한 장점이 있냐면 사실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이제 학습을 하게 된 경우에 이 VM으로 전송을 해서 여기서 학습을 진행을 해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 구조에서는 사실 그 대용량의 데이터를 굳이 VM으로 가져올 필요가 없어요. 단지 여기서 명령을 해가지고 호스트에서 이렇게 처리를 해서 연산 그 딥러닝 연산을 적용하고 그 결과만 보내주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 리소스가 그렇게 클 필요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메모리도 되게 중요한데 사실 이 데이터셋이 여기 VM으로 오지 않기 때문에 메모리를 점유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VM의 리소스를 크게 좋은 그러니까 엄청 좋은 그 컴퓨터를 굳이 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콜앱이나 캐글에서도 무리 없이 사용 가능할 정도로 그 TPU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콜앱이나 캐글 같은 경우는 컴퓨팅 리소스가 그렇게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TPU를 잘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구조 때문인 거죠.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나니 아까 예시로 보여드렸던 VM과 TPU가 네트워크 상에서 이 딥러닝 학습을 한다는 그런 구조가 지금 보여드렸던 이 구조랑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예시로 보여드렸던 것은 VM과 클라우드 TPU가 서로 직접적으로 데이터를 이제 주고받으면서 그 학습을 하는데 사실 이 그림에서는 데이터셋이 클라우드 스토리지 위에 있고 그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있는 데이터를 TPU가 이렇게 접근을 해서 서로 학습을 한 다음에 결과만 이렇게 VM으로 주는 거죠. 사실 예전에 1.13 그러니까 텐서플로우가 1.13 버전이었을 때는 VM에 있는 데이터를 클라우드 TPU로 보내는 것이 가능했어요. 하지만 텐서플로우가 2.0이 되고부터는 반드시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있는 데이터를 사용하게끔 정책이 바뀌어서 이제는 텐서플로우 2.0 버전일 때는 VM에 있는 데이터를 TPU로 보내게 되면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헷갈릴 수 있지만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이 TPU라는 것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딥러닝 학습을 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사실이고요. 실제로 지금 2.0에서는 이런 과정으로 학습이 된다는 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네트워크가 이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좋은 점은 알겠는데 과연 이 네트워크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것이 딥러닝 학습에 과연 적합할까라는 의문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습 체계에서 꼭 필요한 데이터 체계가 있는데 바로 이 TF 레코드라는 파일 형식이 필요합니다. 이 TF 레코드라는 파일 형식이 어떤 것인지 한번 알아볼게요. 이 TF 레코드라는 파일은 이제 텐서플로우에서 학습, 그러니까 딥러닝 학습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데이터 파일 포맷인데 그런데 이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또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레코드 오리엔티드라는 파일 포맷 레코드 오리엔티드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 레코드 오리엔티드의 특징은 그냥 쉽게 말해서 데이터의 그 안에 내부의 구조가 어떤 피처의 종류가 다 그 명시되어 있고 그 키값과 밸류가 무엇인지 이 데이터가 어떤 것인지를 각각의 전부 다 설명을 추가해서 넣어놓은 데이터예요. 이러한 형식의 파일 포맷은 각 피처의 정보와 타입을 미리 정의해서 같이 전송하기 때문에 다른 형태의 장치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시리얼라이제이션이 가능합니다. 사실 TPU란 장치가 일반적인 컴퓨팅 장비랑은 좀 다른 형태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직렬화를 해서 데이터를 보내야지만 그 데이터를 다시 원복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파일 형태가 구조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데이터 스트림을 만드는 데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대용량의 데이터를 보통 이제 사용해야 될 때는 전부 다 이렇게 보내려고 하게 되면 전송을 하게 되면 그 전송이 다 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기다리는 시간이 이후에 이런 여러 가지 작업을 하게 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보통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데이터 스트림을 만들어서 이 데이터가 이렇게 조금씩 전송이 되면서 그 조금씩 전송된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뭔가를 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하게 되면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죠.
그럴 때 이제 데이터가 구조적으로 이렇게 각각의 피처의 정보가 정의되어 있으면 조금만 보내더라도 이 내용이 어떤 건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용량의 데이터를 네트워크 상에서 빠르게 이렇게 스트리밍을 해서 이렇게 학습을 진행할 때 이 파일 포맷이 엄청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TPU라는 이 리소스가 엄청난 성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엄청난 성능을 커버할 수 있는 이 데이터셋을 만들어낸 능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엄청난 TPU의 성능만큼이나 데이터셋에서 데이터를 피딩할 수 있는 속도가 빠르지 않다면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데이터셋을 만들어낸 속도는 작은데 TPU가 이렇게 엄청 크면은 TPU가 그 본래의 제 성능을 발휘할 수 없게 되는 그런 병목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셋에 만들어내는 그 과정이 엄청 느리거나 이 데이터셋을 엄청 여러 가지 무거운 전처리를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이 데이터셋을 충분한 속도로 TPU로 보낼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병목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피딩 속도를 빠르게 해서 TPU가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TPU를 학습을 하는데 무리가 없을 정도의 데이터 피딩 속도를 만들 수 있어야지만 이 TPU의 그 최고 속도를 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클라우드 TPU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텐서플로우라는 코드와 함께 그 텐서플로우 모델과 함께 그리고 이 데이터를 직렬화해서 데이터 네트워크 상에서 데이터를 잘 최적의 성능으로 이렇게 전송할 수 있는 TF 레코드 파일 형식으로 되어 있는 데이터셋, 이 세 가지가 갖춰져 있어야지만 TPU가 가진 성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TPU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이제 되셨다면 이제 콜앱이라는 플랫폼 위에서 TPU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알아볼 겁니다. TPU를 사용하기에 앞서서 먼저 사전 준비물이 필요한데 첫 번째로 클라우드 스토리지 버킷이 필요합니다. 이 클라우드 스토리지 버킷은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을 들어가셔서 이제 가입을 하신 그다음에 결제 계정을 등록하셔서 이제 스토리지 버킷을 하나 생성을 하셔야 돼요. 유형은 리전으로 하시면 되고 위치는 US 센트럴 원, 클래스는 스탠다드로 만드시면 돼요. 실제로 이제 이 구글 클라우드 스토리지 버킷을 만들면 어떤 파일을 넣느냐에 따라서 그 용량에 따라서 저장 비용이 과금이 되기 때문에 이 점 유의를 하시고요. 비용 자체가 크게 들진 않습니다. 또 콜앱 VM 위치가 이제 한 가지 유의하셔야 될 게 센트럴 원인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콜앱 자체 버추얼 머신이 센트럴 원이기 때문에 혹시나 이 스토리지 버킷을 다른 나라로 선택을 하게 되면 나라가 다른데 이렇게 그 네트워크 데이터 전송을 하기 때문에 그 전송 비용이 추가로 가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반드시 유의를 하셔서 반드시 위치를 US 센트럴 원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콜앱의 특성상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위치가 변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항상 확인하셔가지고 혹시나 변경이 됐으면 다른 위치에 있는 스토리지 버킷을 만드셔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TF 레코드 데이터 파일이 필요합니다. 아까 입이 닳도록 말씀을 드렸었는데 TPU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TF 레코드라는 파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파일 형식의 데이터를 컨버팅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바꿔서 GCS 버킷에 저장을 해놓은 상태여야 돼요. 그런데 이제 TF 레코드 만드는 방법이 사실 많이 좀 까다롭기 때문에 먼저 사전에 텐서플로우 그 도큐멘테이션을 튜토리얼을 보셔서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셔서 이제 나의 데이터셋을 만든 다음에 이제 이 다음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캐글이라는 사이트에서도 이제 그걸 만드는 노트북들이 되게 많아서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많은 에러를 감당할 수 있는 멘탈이 필요한데 이걸 왜 적어놨냐면 초보자분한테는 TF 레코드라는 파일을 만드는 것 자체가 엄청 버거울 거예요. 그리고 사실 클라우드라는 어떤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으면 이것들을 제대로 하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에러와 상당히 많은 안됨, 그러니까 되지 않는, 그러니까 상당히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런 법들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이겨내야지만 이 TPU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꼭 이런 멘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먼저 콜앱을 들어가게 되면 이제 콜앱에서 TPU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 런타임 유형을 변경을 해야 됩니다. 하드웨어 가습기를 탭에서 이제 TPU로 선택을 하고 이제 저장을 누르면은 이제 콜앱 세션 자체가 TPU가 연결이 된 그런 세션으로 변경이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GCS를 사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버킷, 스토리지 버킷을 사용해야 되는데 내 버킷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 계정으로 계정 인증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GCS를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입력하고 나서 이제 나오는 아래 링크를 들어가서 반드시 GCP 계정과 같은 구글 계정을 로그인 하셔야지만 내 GCP의 GCS로 데이터 접근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반드시 예, 계정 인증을 사전에 먼저 완료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콜앱의 지역과 그리고 스토리지 지역이 다르게 되면 네트워크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보통 일반적으로 아마 10중 8구 이 지역을 확인하면 보통 US의 아이오와 지역일 거예요. 그게 이제 US 센트럴이랑 같은 지역인데 정말 만에 하나 이게 다르게 되면 과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작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이오와 지역인 경우에는 US 센트럴 원이기 때문에 그 지역이 같기 때문에 네트워크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요. 이 점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한 번씩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실제로 우리가 이제 TPU가 클라우드 위에 있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 이제 이 코드를 봐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실 거예요. TPU를 이제 세션으로 할당을 하게 되면 그 콜앱 세션에 그 TPU 네임이라는 환경 변수에는 그 TPU의 주소가 미리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확인해 보시면 TPU 네임이라는 이름의 환경 변수가 TPU 주소가 저장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 TPU를 가지고 이제 우리는 TPU를 사용하기 위한 하나의 그 체계를 구성을 해서 셋업을 해야 되는데 이 코드가 바로 셋업을 하는 코드예요. 그래서 이 TPU 네임의 주소를 가지고 이렇게 TPU 셋업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스트레치를 만드는데 이 스트레치는 나중에 어떻게 쓰이냐면은 TPU를 항상 이제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만들어진 모델 구조가 이제 TPU를 사용하기 위한 그런 구조로 다시 변환이 돼야 돼요. 그때 이제 아래에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일반적인 GPU, CPU 머신에서 사용하던 모델을 TPU를 사용하기 위한 모델을 변환시키기 위해서 이 스트레치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치까지 설정한 다음에 이제 GCS에 있는 내 데이터셋을 불러와야겠죠. 그런데 이 GCS 데이터를 불러온다 할지라도 실제로 이거를 다운로드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되냐면 뭐 포인터처럼 얘네들이 어디에 있다는 걸 표시만 하고 경로만 가져올 뿐 사실 메모리에 로드하진 않아요. 그냥 단지 GCS 패스를 경로가 어디 있다를 설정하는 것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GCS에 미리 업로드 해놓은 TF 레코드 파일을 가져와서 이렇게 할당을 그래서 이 주소로 할당을 하는데 네, 이 TF 레코드 파일이 되게 여러 개여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GCS만의 권한이 없으면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는 접근 권한이 없는 경우예요. 그런 경우면 이 계정 인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시면 되고 혹시나 이제 다른 프로젝트, 다른 계정을 쓰지 않은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러가 발생하지 않으면 이렇게 TF 레코드 파일에 목록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TF 레코드 파일 자체를 바로 TPU에 넣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텐서플로우 전용 데이터셋으로 다시 변환을 하셔서 이제 사용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TF 레코드 파일을 이렇게 지금 트레인스를 불러와서 TF 레코드 데이터셋으로 정의를 하고 데이터셋으로 이렇게 변환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변환하는 과정은 TF 레코드를 만들기 전 원래 파일 형태가 있었을 거예요. 데이터 형태가 있을 건데 그 형태를 다시 가져와 가지고 다시 역으로 이렇게 그거를 복화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다시 데이터셋을 원복을 한 다음에 그 원하는 배치 사이즈와 그리고 셔플 여부 등을 결정을 해서 데이터셋을 최종적으로 구성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데이터셋을 구성을 한다고 해서 이 데이터셋이 GCS에 있는 파일이 전송이 돼서 구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시 이렇게 구성만 하고 끝나요. 그래서 이 VM에서는 어떠한 메모리도 점유가 되지 않고 어떠한 디스크 메모리도 점유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데이터셋이 사용이 될 때만 데이터 전송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거 위에 있는 코드는 버트 베이스 모델을 그냥 일반적으로 TF에서 사용하는 모델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TPU를 이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스트레치 스코프를 적용을 해야 되는데 여기 지금 일반적인 버트 모델을 이제 가지고 스트레치 스코프를 적용할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런 스코프 위에서 이 모델을 빌드하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반드시
모델 빌드를 이 스트레치 스코프 위에서 빌드를 해야지만 TPU를 사용하기 위한 설정을 이렇게 할 수 있고, 기존의 다른 머신에서 사용했던 모델을 TPU를 사용하기 위한 그런 모델로 변경을 자동으로 할 수 있어요. 이 모델 자체는 TF나 TF 케라스로 이제 만들어진 모델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학습 자체는 엄청 간단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이런 체크 포인트도 이제 만들 수 있는데, 근데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이 체크 포인트의 경로가 로컬 경로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VM의 로컬 경로가 돼서는 안 되고, 반드시 GCS 패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로그인 할 때 계정 인증할 때 사용했던 GCS 경로 위에다만 이 학습의 체크 포인트를 저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 GCS 패스의 체크 포인트로 정하시고 콜백을 넣으시면 됩니다. 이 학습하는 과정은 이제 케라스 피트 함수를 그냥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GPU 머신에서 사용하는 학습 체계랑 똑같이 이렇게 학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래를 보시면 이렇게 에폭이 적용이 되면서 이렇게 빠른 속도로 지금 이렇게 그 학습이 진행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학습을 시작할 때는 처음에는 TPU 연결의 웜업 시간이라고 해서 TPU 연결에 약간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시간이 끝나고 나서는 학습은 되게 빠르게 되니까 그 점, 네, 유의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체크 포인트를 보시게 되면은 사전에 우리가 체크 포인트 콜백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넣었던 버킷으로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체크 포인트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저장 경로는 이렇게 반드시 GCS 경로로 이제 정을 해야지만 이렇게 정상적으로 체크 포인트가 저장이 되고요. 만약 로컬로 하시게 되면 에러가 발생을 하게 되니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프레딕트라는 것도 되게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그 학습이 된 다음에 모델을 가지고 그 만들었던 데이터셋을 이렇게 넣으면 프레딕트가 되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 프레딕트가 적용이 될 때만 이 데이터셋이 전송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결과가 나온 것이죠. 프레딕트 또한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 수 있고, TPU 환경에서만 프로젝트가 되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체크 포인트가 미리 저장이 되어 있다면 다른 머신에서, 다른 GPU나 CPU 머신에서도 그 체크 포인트를 미리 불러와서 이렇게 이런 프레딕트 예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시작과 TPU를 사용해서 학습과 예측까지 하는 것까지 알아봤으니 이제 제가 하면서 몇 가지 팁들을 같이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TPU는 사용할 수 있는 그 플랫폼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 코랩과 캐글이 있는데, 그 두 가지 차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랩 같은 경우는 TPU V2나 V3가 좀 랜덤으로 할당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TPU나 이제 TPU 리소스가 재원이 다르기 때문에 얘네들의 이제 메모리도 한 2배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V3에서 사용하는 배치 사이즈를 V2에 적용하게 되면 에러가 발생할 수 있어요. 메모리 이제 가 넘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 그 점이 조금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콜앱 경우에는 이제 좀 사용해 보신 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자주 꺼지죠. 그렇기 때문에 뭐 대안으로는 콜앱 프로를 결제를 하셔서 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콜앱 프로를 쓰시게 되면은 생각보다 이제 꺼지는 경우가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혹시나 TPU를 좀 자주 쓰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프로를 결제를 하셔서 사용하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캐글에서는 또 장점이 뭐냐면 TPU V3를 고정적으로 제공해 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단점이라고 하면은 리미테이션이 있는데 일주일에 30시간 정도밖에 사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아시면서 이렇게 콜랩과 캐글을 병행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TF 레코드 파일을 만드는 이유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엄청난 성능의 리소스를 가진 TPU에 제대로 된 피딩을 해주기 위해서 이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무거운 연산이 들어가면 어느 정도 이제 그 학습을 하는데 좀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 무거운 전처리, 그러니까 전처리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웬만한 전처리는 미리 이제 완료한 다음에 TF 레코더로 생성을 해서 학습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연산량이 너무 많은 경우에는 데이터 피딩의 성능을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점 확인을 하셔서 TF 레코드를 만드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TF 레코드 파일 자체는 100에서 200메가 사이에 이제 여러 개의 파일로 만드는 것을 권장을 드려요. 사실 이건 TF 도큐멘테이션 튜토리얼에도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파일 하나가 용량이 만약에 너무 작고 여러 가지 조밀하게 많은 파일을 만들게 되면은 파일 하나를 올려서 TPU가 많은 연산을 할 수가 없어요.
한 번에 이제 TPU의 성능 자체, TPU의 학습 구조 자체는 한 번에 많이 올려서 한 번에 빡 그냥 학습을 하는 게 이제 TPU의 학습 과정인데, 너무나도 작은 파일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한 번에 TPU 학습을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웬만하면 데이터를 크게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그 데이터가 많이 너무 크게 되면은, 너무 크게 하나의 파일로 만들게 되면은 TPU에 이제 메모리를 올릴 때 그 전송 타임이 이제 TPU를 메모를 올리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올리는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반드 그 중간 단계에 아주 적절한 그 파일 크기가 100에서 200메가 정도가 돼요.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나눠 그 TF 레코드 파일은 나눠서 이제 학습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100에서 200메가 사이에 파일로 만들어서 이렇게 여러 개로 만드는 것이 TPU 학습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파이토치 TPU가 지금 얼마 전에 이렇게 나와서 이게 그 사용이 되고 있는데, 제가 사용해 본 바로는 아직 이 파이토치 TPU는 뭔가 제대로 이렇게 좀 버그가 많고 제대로 이제 학습이 잘 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추후에 많이 이렇게 좀 개발이 되고 병행이 되면 좀 더 이제 잘 사용할 수 있겠죠. 네. 여기까지 제 발표가 끝났고요. 혹시나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제가한테 질문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